안녕하세요, 케이크업 권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해볼 카메라는 소니의 GV-E10, ZV-E10입니다. GV-E10은 2021년 여름에 출시한 소니의 입문용 크롭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막내 라인들이 그렇듯 브이로그 카메라를 표방하고 뷰파인더를 떼고 나왔는데 저렴한 가격과 정말 작은 사이즈, 적은 무게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카메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후속작인 GV-E10 마크2를 매우 기대하고 있는데 나올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 나오라는 GV-E10-2는 안 나오고 소니에서는 최근까지도 GV-E10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면서 밀어주더라고요. 판매 순위도 여전히 높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후속작을 기다리는 대신에 기우제도 지낼 겸 이 카메라의 뒤늦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출시일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2024년 6월인 현재에도 충분히 좋은 카메라일지 한번 살펴보시죠. 무게는 배터리 SD카드 꽂고 343g이고요. 크기도 정말 작고요. 입문자용 크롭 바디가 보통 다 작고 가볍게 나온다는 점을 감안해도 진짜 작고 가벼운 편입니다. 그립감과 만듦새도 한번 살펴보면 그립부가 좀 장식처럼 얇고 작게 달려있어서 손가락이 붕 뜨게 되는데 그 덕분에 그립감이 상당히 좋지 않고요. 만듦새도 뭐랄까 이게 처음 딱 카메라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맨들맨들하니 기스도 되게 잘 갈 것 같고 플라스틱 느낌이 진짜 막 납니다. 당연히 방진 방적도 지원하지 않는 카메라고요. 저도 그래서 첫인상은 좀 별로였는데 의외로 쓰다 보니까 GV-E10에 무거운 렌즈를 다는 경우도 잘 없었고 컨셉에 맞게 작은 렌즈들을 달아서 다니게 되는데 그립감이 안 좋아도 무게가 워낙 가벼우니까 들고 다니는데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꽤나 오래 써왔는데도 기스도 잘 가지 않고 제가 뽑기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유격이나 단차 같은 것들도 없고 장난감 같지만 마감이 되게 좋은 장난감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모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조작성도 살펴볼게요. 브이로그용 라인인 만큼 영상 위주의 인터페이스 배치를 하고 있는데 덕분에 영상 녹화 버튼이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전면에 탈리 램프가 존재해서 녹화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브이로그 촬영을 한다거나 할 때는 상당히 좋은 특성이죠. 그리고 다이얼도 2개 있고요. 후면 다이얼은 휠과 버튼 역할을 겸하고 있어서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드라이브 모드나 노출 보정 등도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FM 버튼을 활용해서 다양한 세팅들을 쉽게 바꿀 수도 있고요. 터치로 조작이 안 된다는 점은 브이로그를 한다거나 할 때 살짝 아쉽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급을 생각해 볼 때 뭐가 딱히 빠지는 구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 찍을 때는 물론이고요. 영상 찍을 때도 FX3나 GV-E1 같은 스타일의 영상용 조작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스위치로 된 온오프라든가 셔터 버튼이 달린 전동 줌 레버라든가 아무튼 뭔가 좀 어색해요. 이건 호불호라 치고 넘어가더라도 전체적인 조작감은 정말 아쉬운 편인데 버튼과 다이얼의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눌리는 감촉이나 감도 같은 것들이 참 아쉬워요. 거기에 더해서 반응 속도까지 너무 느리니까 이게 답답하면 배가 됩니다. 사진, 영상 전환을 할 때도 느리고 온오프 시 인터페이스 뜨는 속도도 느리고 심지어 포맷 속도도 느려요. 그나마 리뷰 진입 속도는 나쁘지 않게 해놨던데 아무튼 조작감은 이 카메라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뷰파인더가 없죠. 밝은 날에는 LCD 밝기를 앞만 밝게 해도 액정이 거의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뷰파인더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아쉽고요. LCD는 3인치에 92만 1000 도트 스위블 액정인데 일단 스펙 자체도 그리 좋게 들리진 않는 데다가 실제로 체감되는 LCD의 품질도 정말로 안 좋습니다. 뷰파인더도 없는 카메라인데 LCD 품질까지 안 좋으니까 사진 찍을 때나 리뷰 버튼 눌러서 찍은 사진을 볼 때나 그 즐거움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막상 컴퓨터로 옮기면 그리 나쁘지 않은데 현장에서 즐거움이 떨어지니까 이 카메라를 잘 가져가질 않아요.
저희 사무실에서 팀원들이 주말이 되면 카메라를 챙겨 다니는데 저를 제외하고는 거의 선택되지 않는 비운의 카메라입니다. 인터페이스는 마이크 단자와 함께 이 급의 카메라에서는 보기 드문 이어폰 단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잭의 위치는 위쪽 구석에 쏠려 있어서 스위블 액정을 돌렸을 때 간섭이 없지만 이어폰 잭은 스위블 액정에 간섭이 있어요. 그래도 초반에 음량 체크만 한다던가 아무튼 무조건 있는 건 좋은 거고 칭찬해줘야 할 부분이죠. 그 사이에 충전 가능한 USB-C 포트와 마이크로 HDMI를 가지고 있고요. 메모리 카드 역시 이 급의 카메라들이 항상 그렇듯 UHS-1을 지원하는 SD카드 슬롯 하나가 배터리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AF는 425개의 AF 포인트를 가진 하이브리드 AF를 탑재했고요. 인물과 동물 두 종류의 피사체 검출에 눈 검출까지 가능하고 초점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고 사진에선 추적 모드도 쓸 수 있습니다. 연사 시의 포커스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뭔가 촬영을 할 때는 포커스가 많이 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대부분은 액정 위주였고요. 컴퓨터로 옮겨서 보니 성공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식이 좀 돼서 그런가 옆모습이나 애기들을 찍는다거나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니의 엄청난 피사체 검출 포커스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잡을만한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잡아줬기 때문에 주간의 포커스 성능은 사진이건 영상이건 가릴 것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저조도에서의 포커스는 아쉽고요. 사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영상에서는 포커스 헌팅이 상당히 심해서 MF로 촬영하는 것이 안정적이더라고요. GB210의 사진은 약 2420만 화소로 6000 곱하기 4000으로 찍히게 됩니다. 2400만 화소는 저도 좋아하고 많은 분들께서도 좋아하실 스냅이건 일상이건 부담 없이 찍기 좋은 화질과 용량 사이에서 잘 타협된 인기 있는 화소죠. 이제 로우 파일의 보정 관용도부터 한번 살펴보면 정노출로 찍은 차트 사진의 로우 파일 용량은 일단 23.63메가고요. 안부 5스탑 복원 테스트를 해보면 나쁘지 않게 복원이 되긴 하는데 안부에 녹색의 컬러 노이즈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안부의 컬러 밸런스는 많이 틀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JPG는 엑스트라 파인, 표준 세 종류로 나뉘고 역시나 대부분의 카메라가 그렇듯 큰 차이는 나지 않아서 저의 경우에는 용량이 적은 표준을 많이 활용합니다. 만약 JPG로 보정을 하신다면 엑스트라 파인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상용 ISO 감도는 ISO 100에서 32000까지고요. 크롭바디지만 안부 쪽 노이즈를 보면 ISO 1600까지는 정말 깨끗하고 3200까지도 깨끗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ISO 400부터 녹색의 컬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ISO가 올라가면 갈수록 확대를 하지 않아도 꽤나 티가 많이 나는 모습이라서 가급적이면 ISO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셔터는 기본적으로 기계식 셔터로 되어 있지만 전자식 선막 셔터도 촬영이 가능하고 무음 촬영도 선택 가능합니다. 전자식 선막 셔터의 경우 셔터 쇼크도 덜하고 셔터 렉도 적고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장점이 많은 방식이지만 셔터 스피드가 높을 시 보케 잘림 현상이 나타나고 보케 품질도 떨어지는 등 몇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 2000분의 1보다 shots이 빨라지면 기계식 셔터를 쓰고 나머지는 전자식 선막 셔터를 쓰고 하는데 이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계식 셔터로 놓고 씁니다. 셔터 스피드는 보급기답게 4000분의 1까지만 지원하고요. 낮에 밝은 렌즈를 쓸 때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음 촬영의 경우에는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는데 리드아웃 스피드가 느려서 롤링 셔터 부작용도 심하고 플리커에도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정말로 무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HS-1까지만 지원하긴 하지만 넉넉하게 V90 소니 터프 SD카드로 놓고 로우 연사 테스트를 해봤고요. 하이 플러스로 놓고 찍으면 로우나 로우 플러스 J100이나 초당 11연사가 가능하고 대략 4초 동안 최고 속도로 46장 정도 찍힙니다. 다만 로우 기준에서 11연사 후에 이제 버퍼가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5초. 네, 상당히 길다는 것이 아쉬운데 이것도 V90짜리 소니 터프 SD카드 기준이고 V60이나 느린 카드를 쓰게 되면 버퍼 회복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도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연사의 매수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버퍼를 치지 않도록 끊어가면서 찍으면 나쁘지 않은 연사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동영상 기능도 살펴봅시다. 일단 6K에서 오버샘플링된 4K 24p를 지원하고요. 아주 좋죠. 4K 30p도 지원하는데 꽤나 많이 크롭이 됩니다. 이건 아쉽죠. FHD는 60p까지 논크롭으로 지원하고 FHD의 경우에는 120p도 지원하는데 120p에서는 조금 크롭이 됩니다. 소니 카메라가 늘 그렇듯 SNQ 모드가 있어서 4K 24p로 촬영하다가 FHD 120p 슬로우 모션으로 빠르게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영상들의 비트레이트도 각각 2단계씩 조절할 수 있어서 용량 전략을 해야 되는 경우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녹화를 눌렀을 때 액정에 빨간 테두리 나오고 전면에 탈리 램프 들어오고, 그래서 녹화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브이로그나 유튜브 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 급의 카메라에서는 놀랍게도 무려 S로그2랑 S로그3를 지원합니다. 다만 GB-E10의 영상 파일은 8비트로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로그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S로그2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8비트 S로그3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S로그가 들어간 건 처음에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걸 왜 이 급의 카메라에 넣은 거지 싶었는데, 그래도 고급 이용자의 서브캠으로 활용된다거나 초보자분들이 로그에 입문하는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아서 S로그가 들어간 점은 분명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고감도 노이즈 퍼포먼스도 확인해보면 대부분 S로그를 쓰진 않으실 것 같아서 S로그로 테스트하진 않았고요. 픽처 프로필.금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ISO 100부터 ISO 800까지는 대부분의 크롭 센서들이 그렇듯 디테일과 노이즈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ISO 1600부터 노이즈 리덕션의 영향인지 디테일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ISO 6400까지도 상당히 잘 억제해주는 모습입니다. 고감도에서의 색상 뒤틀림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영상에서의 고감도 노이즈 퍼포먼스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은 소니의 크롭 센서 카메라들 알파 6100, 알파 6400, 알파 6600 뭐 이런 것들 모두 동영상에서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바로 취약한 롤링 셔터 이슈인데, 같은 센서를 사용한 GB-E10도 역시나 상당히 아쉬운 롤링 셔터 부작용을 보여줍니다. 4K 24p가 가장 심한 롤링 셔터 부작용을 보여주고, 크롭이 되는 4K 30p에서는 소폭 나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행히도 FHD에서는 24p건 60p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120p에서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영상에서 롤링 셔터 억제 능력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FHD 영상을 위주로 찍으신다면 모르겠지만 4K 영상을 찍고자 하신다면 정적인 촬영을 위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브이로그를 한다거나 걸으면서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이 롤링 셔터가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손떨방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렌즈에 손떨방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면 핸드헬드 동영상 촬영을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삼각대나 짐벌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전자식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약간의 크롭과 약간의 화질의 손실을 감수하고 전자식 손떨림 보정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1020mAh인 NP-FW50이라는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상당히 작은 배터리인데, 그래서 큰 배터리를 쓰는 애들에 비해서는 배터리 타임이 아쉽지만 이게 뷰파인더도 없고 LCD도 안 좋아서 그런지 배터리 타임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동영상의 경우에도 4K 24p로 촬영을 했을 때 1시간 45분 동안 촬영이 가능해서 배터리 용량 대비 상당히 좋은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고요. 충전도 대략 7W까지 가능하고요. 촬영 중에 충전도 가능합니다. 발열도 나쁘지 않은데 자동 전원금 온도를 표준으로 놓고도 배터리가 아웃되는 1시간 45분 동안 노란색 온도 경고가 뜨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보급기 특유의 독특한 기능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쓰지 않는 기능들이긴 한데 원터치 배경 흐림이라든가 소프트 스킨도 있고요. 제품 리뷰 버튼도 있습니다. 들어맞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유용한 기능인 만큼 테스트해보시고 쓸만하다면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GB-E10 마크2가 하도 안 나와서 기우즈처럼 해본 리뷰인데, 이게 꽤나 연식이 된 카메라임에도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카메라였습니다. 특히나 너무나도 가벼운 무게, 그리고 적당히 우수한 AF 성능, 나쁘지 않은 사진 퀄리티에 훌륭한 연사 능력까지 갖춰져 있었고요. 동영상 성능은 롤링 셔터가 너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화질은 좋은 4K 24p를 지원하며, 어차피 브이로그는 FHD로 찍으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렌즈군은 캐논이나 니콘에서도 크롬용 렌즈들을 서드파트로 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선택의 폭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하고, 브이로그 카메라니만큼 영상용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써보면서 느낀 건 저렴하고 컴팩트한 사진기로서의 가치가 좀 더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입문자분들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소니의 크롭 미러리스를 찾으신다면, 특히나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나온 지가 좀 돼서 중고 매물도 꽤 있거든요. 뷰파인더가 없어도 괜찮다는 전제 하에 2024년 현재까지도 꽤나 추천드릴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빨리 GB-E10 마크2가 나오면 좋겠네요. 네, 이번 영상은 소니의 GB-E10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케이 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